오 헤더 펀칭. 마르티넬리. 자 마르티넬리의 헤더. 와 이거는 헤더도 잘했는데 와 이거 미친 선방이다. 야, 잘 돌렸는데. 굿 진짜 굿. 확실히 야 멋있다. 아프리카 골키퍼들이 실수도 많지만은 저 탄력은 대단하긴 해요. 지기. 예, 그러니까요. 브라질도 저게 조금 고민일 것 같아요. 오른쪽은 하피냐건 안토니건 나와도 딱히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네. 왼쪽은 비니시우스건 마르티넬리건 나와서 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마르티넬리가 오늘 또 눈에 띄네요. 지난 그렇죠. 경기는 네이마르 없으니까 그나마 비니시우스만 공격에서 눈에 띄었었고. 자 스위스가 오 샤키리. 스위스. 샤키리. 자 이렇게 되면 스위스가 다득점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좀 이른 시간에 골이 터졌고요. 더 넣으면 좋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카메룬이 이겨야 됩니다. 브라질을. 그렇죠. 그러면은 스위스가 1위로 올라오게 되죠. 자 여기서 그대로 내준 거 왼발 샤키리 선취골. 자 세르비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짬은 어디 가지 않는 샤키리. 동점골 나왔는데? 미트로비치. 역시 미트로비치. 자 미트로비치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르비아가 이렇게 되면 1대1로 따라가는군요. 헤딩. 되게, 정석적으로 그냥 되게 편하게 넣은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냥 딱 가면서, 방향만 딱 바꿔가지고. 와. 역전골 블라우비치. 자 블라비치 세르비아. 이러면은 잠깐만 세르비아가 2승 1패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스위스는 떨어지는 거고요. 예, 그러면 브라질이 그냥 1위는 거의. 그렇죠. 이렇게 되면 브라질과 세르비아가 또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네요. 예, 블라우비치. 야 저 경기 이제 모르겠다. 세르비아 스위스는 골. 뭐야 와 이거 이 경기 모르겠다. 자 동점골입니다. 스위스 2대2. 야 전반전에만 지금 4골이 터져요 양팀. 야 스위스가 2골은 더 넣어줘야지. 그러면 이제 브라질도 신경을 써야죠. 왜냐면 실점하는 순간 조이디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러면은 스페인을 만나러 가게 되니까. 네네. 예, 골 들어갔네요. 예, 스위스 이러면은 카메룬이 좀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골 장면 좀 보겠습니다. 와, 힐로 내주고. 야, 힐 내준 거 좋았다. 자 이렇게 되면은 카메룬이 한 골 넣고 만약 이긴다면 스위스 한 골만 넣으면 그렇죠, 한 골 넣어야죠. 야 이것도 모르겠네. 브라질 지금 전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카메룬. 자 왼쪽 선택. 안기사. 자 헤더. 자 뒤로 일단 튀었고요. 오른쪽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대로 오른발. 자 오른발 꺾어 찬 거. 골대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오른쪽. 자 그래도 브라질을 잡는 이변을 연출할 것인지 헤더. 골! 이러면 스위스에 전달돼야죠. 이거 오늘 왜 이러냐? 조일이 가능성 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스위스가 한 골만 넣으면 대한민국의 16강 상대는 스위스가 됩니다. 야 이거 진짜 모르겠. 야 오늘 미쳤다 정말. 자 이제 주사위는 스위스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 알 겁니다. 스위스도 한 골 더 넣으면 1위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자 여기서 끊어요. 끊는다. 자 그렇지만 네 오른쪽에 그래도 공 계속 끌고 올라갑니다. 뺏기지 않았고요. 자 치열한 양 팀의 경기. 벤치에서 표시했어. 표시했어요. 한 골만 넣으면 된다. 한 골만 넣으면 된다. 예. 야 우리나라 무섭다 니네. 우리나라 무서워. 자 오늘 G조 경기를 끝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모든 경기가 마감을 했습니다. G조는 브라질과 이제 스위스가 올라가게 됐는데 자 먼저 브라질과 카메룬 경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브라질이 1위를 할 것이다 너무 쉽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의외로 마지막까지 모르다가 카메룬에 골이 터졌습니다. 일단 브라질부터 좀 살펴보면 1위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지금 거의 다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 1차전에 나왔던 풀 주전 선수들은 아무도 안 나왔죠. 네네. 예, 그나마 이제 다닐로가 부상을 당하면서 2차전에 이제 그 밀리탕이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 밀리탕이 선발로 나온 거 제외하면은 그것도 센터백으로 나온 거죠. 그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로테이션을 돌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16강에 오늘 경기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나올 선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만큼 그냥 마지막 경기는 조금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주면서 나왔는데 결국 이번 조별리그 예선에서 나왔던 그런 패턴들
마지막 경기 힘 빼고 좀 로테이션 돌리는 팀들 다 졌어요. 프랑스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 포르투갈 그랬고요. 예. 자, 이렇게 그리고 되면 뭐 스페인도 그러긴 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브라질까지. 특히 이제 프랑스하고 브라질은 거의 풀로테를 돌렸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확실히 발이 맞질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뭐 그것과 별개로 조금 브라질의 고민거리를 하나 얘기를 하자면요. 네. 오른쪽 윙은 하피냐건 안토니건 누가 나와도 조금 아쉽다. 네, 왼쪽이 강한데 그에 비하면 오른쪽이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피냐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 가가지고 부진에 빠지면서 이게 그 브라질 대표팀에서의 부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네네. 안토니도 최근에 좀 안 좋으면서 그렇습니다.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왼쪽은 비니시우스가 이 경기에 안 나온 대신에 마르티넬리가 나왔는데 마르티넬리가 동무대였어요. 동무대. 골 넣을 뻔했어요. 진짜 그렇죠. 카메론 골키퍼가 손끝 선방만 에파시 골키퍼. 세 번이나 하면서 그것도 에파시 골키퍼가 원래 주전 골키퍼가 아니잖아요. 오나나가 나가버렸죠. 예, 오나나가 원래 주전 골키퍼인데 감독하고 이제 마찰로 그냥 짐 싸갖고 집으로 가버렸는데 그게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에파시 골키퍼가 계속 그 마르티넬리의 슈팅들 선방을 하면서 뭐 아쉽게 득점을 올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마르티넬리는 계속 활발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브라질은 이제 우승으로 또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좀 다소 아쉽다 이런 약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톱 쪽도 물론 그가 네이마르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또 히샬리송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히샬리송은 비벼주는 역할, 싸워주는 역할 그러면서 이제 네이마르가 주는 패스들을 받아먹는 역할을 잘 하는 선수인데 근데 만약에 네이마르가 나오지 못한다면 2차전에는 네이마르가 없으니까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뭐 네이마르가 현재 보도상으로는 16강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고 그리고 벤치에서 웃으면서 경기들 봤어요. 그런 거 보면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네이마르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면 그러면 히샬리송도 묶일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오늘 제수스가 선발로 나왔는데 브라질 대표팀의 제수스는 참 부진합니다. 항상. 오늘 나온 줄도 몰랐습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도 제수스가 무득점에 그치면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수스가 나 톱에서 뛰기 싫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나 윙에서 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그런 일들이 1년의 일들이 있다 보니까 브라질 대표팀만 오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예선에서도 제수스가 득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경기에서도 제주스가 선발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후반에 좀 교체가 됐고 예. 이렇다 할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카메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카메룬이 떨어졌지만 브라질의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좀 거뒀는데 예. 오늘 골키퍼 얘기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카메룬의 결승골 아부바카르가 했습니다. 그런데 퇴장을 퇴장은 아니고 옐로우 카드 누적 퇴장이죠. 누적 퇴장이죠. 누적 퇴장. 네. 예. 아니 그걸 왜 골 넣고 옐로 있는 선수가 원래 있었어요. 옐로우 카드가. 심지어 팀 내 가장 베테랑 선수예요. 그렇죠. 베테랑 선수가 골 넣고 벗어버렸어. 경고 누적을 아니 만약에 카메룬이 한 골 넣었어도 1위가 바뀌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카메룬은 1승 1무 1패 뭐 탈락을 했습니다만 브라질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브라질은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 1위로 올라갔고요. 세르비아 스위스 굉장히 치열하게 이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결국에는 스위스가 세르비아를 3대2로 꺾으면서 스위스가 2위로 진출했는데 스위스가 한 골만 더 넣었다면 4대2로 승리를 거뒀다면 그랬으면은 바뀌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16강 상대도 바뀌는 거였고요. 네네. 더 흥미로운 거는 스페인이 브라질을 피하겠다라고 플레이를 하면서 조 2위를 했는데 브라질이 쫓아올 뻔했어요. 네네. 자, 지금 그래도 이 경기 되게 치열했거든요. 중간에 선수끼리 치고받기도 하고 이게 카드도 나오고 감정이 있거든요. 그 두 국가끼리. 그가 지난번에도 그때 그 스위스가 이겼을 때 샤키리하고 자카하고 골을 넣고서는 알바니아 이 쌍두 독수리 그걸 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알바니아하고 세르비아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원래 구유고였다가 갈라지면서 그때 막 전쟁도 하고 이러던 관계다 보니까 그때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특히 자카하고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르비아 선수들이 계속 자카랑 싸우고 자카도 막 이러면서 싸우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옐로도 받았죠, 자카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르비아부터 좀 정리를 하자면 왜냐면 스위스는 이제 대한민국과 16강전에 만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 브라질을 만나게 됐고 그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미트로비치와 블라호비치가 이제 골을 터뜨렸는데 물론 졌습니다만 사실 조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월드컵에만 나오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약하죠.
가죠. 예. 예. 그러니까 965 때는 그래도 8강도 가고 그렇지. 16강도 가고 예. 그랬었는데요. 유로 때도 잘했고. 이제 예,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이제 한번 독립이 됐었을 때 2006년 월드컵 때 조별리그에서 광탈을 했었고 네네. 또 2010년에 세르비아로 나와서 또 광탈했었고 그렇죠. 지난 월드컵 때도 또 광탈했고 네네. 이번 월드컵까지 전부 다 16강에 오르지 못하고 조별리그에서 그렇습니다. 항상 탈락을 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본선이 있기 전에는 다크호스로 불리던 팀이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예, 근데 항상 월드컵 그러니까 본선만 오면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네. 자 그리고 스위스는 H조의 1위 포르투갈을 만나게 됐는데요. 네. 스위스는 사실은 한 골 넣고 걸어 잠그고 약간 끈끈하게 하는 팀인데 네. 오늘 3골이나 터졌습니다. 예. 자, 그 포르투갈과 스위스 경기를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16강 단골 손님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렇죠. 예, 이 팀은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어쨌건 조별리그에서는 꾸역꾸역 승리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는데 네. 이번에도 그걸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뭐 샤키리 같은 경우는 또 이 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소속팀에서는 부진하더라도 짬밥은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네. 걸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엠볼로가 이제 뭐 동점골을 넣었었고 역전당한 상태에서 그 프로일러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3대2로 승리를 했는데요. 포르투갈 입장에서도 스위스는 만만한 팀이 아니죠. 왜냐면 네, 스위스는 네. 상당히 끈끈한 팀이거든요. 쉽게 지지는 않는 팀이어서 그렇죠. 스위스도 무섭습니다. 까다로운 일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브라질을 16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가장 어려운 상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떻게 좀 경기를 풀어야 될까요? 물론 그 전에 또 다양한 얘기를 달신을 통해서 해드리겠지만 어떻게 좀 보세요? 물론 뭐 브라질 정말 강팀은 맞죠. 예, 네네. 특히 왼쪽 측면 공격이랑 그쪽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비니시우스하고 이제 네이마르 또 왼쪽으로 많이 빠져서 네네.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 수비 쪽이 상당히 좀 많이 테스트를 받게 될 그렇죠. 거예요. 그 예. 경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도 포르투갈을 꺾고 예, 16강까지 올라온 거고요. 예, 그 토너먼트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딱 토너먼트에서는 정말 한 골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주눅 들지 말고 그리고 네. 우리나라는 현재 16강 올라간 것만으로도 1차 목표는 세운 그렇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좋은 경기 그러니까 했어요. 부담 가지지 말고 예. 그렇게 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G조까지 16강 진출국이 결정이 되면서 이제 시계는 16강 토너먼트로 향합니다. 대한민국의 또 선전을 기원해 보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요? 뭐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어쨌건 간에 지금 왼쪽 측면 수비가 조금 힘든 상태거든요. 네네. 왜냐면 김진수 선수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인데다가 네네. 예,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힘이 거의 빠지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 김영권 선수도 부상 상태가 어떻게 될지 결국 교체 아웃됐었으니까 네. 그것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브라질 오른쪽 공격이 조금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